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과 군산시장 후보 경선 후보가 확정되고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군산과 익산 모두 3인 경선으로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권리당원 50%와 시민여론조사 50%가 적용되는 국민 참여 경선이 진행됩니다. 공천 후보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장 예비 후보들에 이어 군산시장 예비 후보들도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 예비 후보들도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과 군산시장 후보 경선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군산과 익산 모두 3인 경선으로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50%가 적용되는 국민 참여 경선이 진행돼 27일 공천 후보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경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정원율,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 3명이 경선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조용식, 최정호 예비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원율 예비후보의 페널티 사면은 타당하지 않다며 공천 배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 후보도 확정됐습니다. 익산과 마찬가지로 강임준, 문택규, 서동석 예비후보까지 3자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군산시장 선거에 처음 도전했던 김상훈 예비후보가 탈락했습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은 도지사 경선이 오는 23일까지 마무리되고 오는 24일 공천 후보가 발표되면 시작됩니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치러집니다. 방식은 국민 참여 경선이며 권리당원 50%와 시민 여론조사 50%가 적용됩니다. 익산과 군산은 인구 50만 명 이하 지자체로 안심번호 선거인단 규모는 2만 1000명입니다. 민주당은 휴대전화 안심번호 추출 대상을 경선일 6개월 전까지의 요금 청구지가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 유권자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 군산시장 공천 후보는 경선 결과에 대한 중앙당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섭 측이 경선을 통해서 시장만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50%. 익산과 군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구도가 확정된 민주당 경선. 이제 오는 27일이면 민주당 공천권을 어떤 후보가 거머쥘지 드러나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강임준 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는 2025년까지 수산가공종합단지를 완공해 일자리 1000개를 만들어 수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산업 육성과 먹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를 2023년 착공에 들어가 관련 기업 20곳을 입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쌀 의존 농업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원예농업단지를 조성해 강소자립농 2,000명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율주행 광역교통망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익산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시킨 다음 전주와 완주, 군산, 김제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광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농업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농촌이 살아야 익산이 산다며 다목적 농업인 복지회관을 만들어 익산 지역 22개 농업인 단체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업인 수당을 지금보다 100% 인상시켜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팜과 치유농업 활성화, 친환경 농업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을 대한민국 1호 문화다양성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임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세계의 소울푸드 축제를 개최하고
다문화 가정의 날을 지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문화관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원광대와 연계한 한국어 학당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역 익산 시의원들의 시의원 선거 불출마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용균, 소병홍 시의원은 후배 정치인이 진출해야 한다며 아예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임형택, 윤영숙 시의원은 체급을 올려 각각 익산시장 선거와 도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김태열 시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익산농협조합장 선거에 도전합니다. 여기에 김현식, 이순주 시의원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남석 시의원은 민주당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관영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송하진 지사의 지지자들과 함께 더 큰 전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 지사의 참모진이 대거 자신의 캠프에 합류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잘된 것은 계승하고 고치고 필요한 것은 추가해서 전혀 다른 색깔이 아니라 청출어람하는 전북 도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지사가 지난 8년간 전북을 혁신하기 위해 남겨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도지사 경선 후보가 김관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김관영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성남시 판교에 있는 주택은 그대로 두고 군산에 있는 주택을 매매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소위 똘똘한 한 채만을 남겨두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은 채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며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태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소규모 학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공동학구제를 확대해 전주와 군산, 익산의 초등학생들이 읍면 학교로 입학과 전학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자연생태, 건강, 영재교육 특화 등 매력 있는 소규모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고 방과 후 활동에 음악과 체육 등 전문 강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이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도 선관위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도내 다른 지역 예비후보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문택규 서동석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포착됐다며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한 후보자 인척이 복사한 주민등록 사본을 이용해 120대를 한꺼번에 개통한 내용을 전해들었다며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어떤 후보와 어떤 사람들이 연루됐는지 철저히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이 지역을 부패의 수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입을 닫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녹취록 내용과 누가 여론조사 조작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량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지 않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경선을 혼탁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확인됐다며 선관위와 전북경찰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10% 가까이 떨어져 반토막이 난 것은 흔치 않고 어떤 후보와 어떤 사람들이 연루됐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자회견은 군산과 익산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서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완주와 순창, 장수 군수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도 하루 간격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편차가 심하다며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여론조사 의혹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해 성관이나 경찰 수사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여론조사 의혹, 코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익산시가 정무 공보 사업에 선정되면서 홀로그램 기술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 사업 및 표준개발 지원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국비 등 133억 원을 들여 상용차형 대화면 다기능 홀로그래픽 HUD 실증과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서비스 등의 기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상용차용 HUD 실증은 자동차 유리압 전방 표시 장치를 통해 주행 정보와 위험 요소 등을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또 홀로그램 기반 문화재 복원 서비스는 홀로그램으로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금강해수유통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합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금강하구뚝 자연성 회복에 따른 농업 부분 영향 검토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충청남도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수유통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해수유통 논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 후 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6억 원을 들여 내년 9월 말까지 금강하구뚝 해수유통이 농업에 미칠 영향을 알아볼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시배수관문 등 11곳의 연안출입 통제구역을 집중 단속합니다. 군산해경은 다음 달 15일까지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구역으로는 군산항 남방파제 4곳과 신시배수관문 5곳, 가력배수관문 1곳, 신항만 방파제 1곳 등 11곳입니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3년 동안 출입통제구역 위반 사례는 94건에 달합니다. 익산시가 익산중앙시장에 복합 청년몰을 조성합니다. 익산시는 오늘 8월 오픈을 목표로 청년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복합 청년몰은 휴게 공간과 놀이 공간으로 구성돼 고객들이 쇼핑과 휴식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먹거리 점포와 서비스 시설 등 총 17개 점포가 들어서며 이달 말 사업 설명회 개최 후 5월 중으로 청년 상인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국 개별 케이블 방송 연합회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개별 케이블 방송 연합회는 유료 방송 시장의 심각한 현안으로 거대 기업인 통신 3사와 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 발전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숙박업소와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현금과 할인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지역 미디어 역할 수행과 문화 창달,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료 방송 시장의 제도적, 법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8,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1만 8,484명, 해외 유입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34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30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1,354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97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06명, 군산 684명, 익산 669명입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는 17일 기준 0.85로 일주일째 0.8대를 유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8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1%입니다. 재택 치료자는 25,808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도내 학교의 방역도 완화됩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신속 항원 검사를 일주일에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교직원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1차례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던 검사를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학생에게만 실시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공식 의결한 것을 두고 농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가입으로 농가 피해는 물론 전반적인 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결정에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농민들은 이미 쌀값 폭락과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CPTPP 가입 중단과 함께 필수 농자재의 반값 공급과 농민 권익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교육공무원 공채 평균 경쟁률이 8.5대 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251명을 선발하는 교육공무직원 공채에 2,143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종별로는 교무실무자가 59.5대 1로 가장 높았고 교육복지사가 24대 1, 특수교육지도사가 13.3대 1, 조리종사원이 3.3대 1을 나타냈습니다. 도교육청은 5월 7일 1차 소양평가를 실시하고 6월 11일 2차 면접시험을 통해 6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내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이 60건 접수됐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한 줄 정책 제안으로 아이디어를 모은 결과 총 6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골목길 조성, 학교폭력 피해자 온라인 상담, 배달 이륜차 교통단속 등 교통과 생활안전 분야 제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정책 연구와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KCN 금강방송과 익산경찰서, 전라북도 농아인협회 익산시지회가 오늘 교통안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 가운데 하나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약자 보호 업무에 상호 협력하게 됐습니다. 특히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수어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게 됩니다. 교통안전 홍보 영상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테마별로 3편을 제작하게 되며 청각장애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접목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군산 어청도에서 충남 보령 원산도에 이르는 해역의 조류를 관측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 서해해양조사사무소는 다음 달 27일까지 해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해수면 아래 5m 지점에 유속계를 설치해 바닷물의 속도와 방향을 정밀하게 관측합니다. 관측 결과는 해양정보 간행물 기초자료뿐 아니라 해양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자료로 활용됩니다. 한편 어청도와 원산도 주변 해역은 섬과 어장이 많아 항해 시 주의가 필요한 곳입니다. 익산시가 시민기록활동가 20명을 모집합니다. 역사와 문화, 기록 등에 관심 있는 익산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회 이상 참석한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민간기록물 관련 시민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행정지원과 기록물 관리계로 문의하면 됩니다. 익산 2030 정책기획단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제6기 2030 정책기획단 출범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기획단은 관광과 도시인프라, 산업경제 등 5개 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매달 전문가 자문과 회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오는 11월 최종 발표회를 가집니다. 한편 2030 정책규에 따른 지난 2017년부터 운영돼 지금까지 60여 건이 넘는 신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영등일동 주민자치회가 통장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등일동 소속 4개 단체가 모인 문화탐방대를 출범했습니다. 익산 왕국명 지역협의체가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습니다. 왕국면 지역협의체는 7만 원 상당의 맞춤형 꾸러미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 미룡동 지역협의체가 주식회사 서해환경을 매달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 7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대부분의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내외로 나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1도, 최고 2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6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기온은 6도에서 21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